제가 저희를 통해서 3S를 통해서 가맹을 하시려는 분들 말고도 기존에 내가 PC방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뭐 PC방 개선 프로그램들 이런 컨설팅을 받을 때도 있고, 그거 외에도 뭐 PC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경영 컨설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한번 꺼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1,000만 원으로 벤츠 S클래스를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기 같습니다. 사기. 어떤 함정이 있을까? 어떤 함정이 있을까? 1,000만 원으로 선수금 나머지는 알죠. 뭐 납입의 조건 변경들. 일반적으로 벤츠 S클래스가 제일 저렴한 게 지금 한 1억 4천 정도 하고요. 보통 2억대 정도 하죠. 근데 1,000만 원으로 벤츠 S클래스를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원래. 그런데 새 차라는 생각은 설마 안 하겠죠. 중고차인데 내가 원하는 벤츠 S클래스는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앞에 눈썹 3줄 있고 신형, 그리고 삐까번쩍하고 기스 하나 없고 까만색에 아주 광 번쩍번쩍 나고 정말 뽀대 나는 그런 벤츠 S클래스를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벤츠 S클래스를 타고 싶은데 난 돈이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뭐 모든 딜러들한테 다 전화를 막 돌려보는 겁니다. 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벤츠 S클래스 사고 싶습니다. 안 된다 얘기를 하겠죠, 대부분이.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사장님 가능합니다. 1,000만 원이면 벤츠 S클래스 구하죠. 얼마든지 구합니다. 정말 있어요? 그럼요. 나오십시오, 지금. 여기 가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허위 매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가서 차를 보고 결국 그 사람들이 사서 오는 차는 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오히려 일반 시세보다 더 비싼 차를 바가지를 쓰고 사온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사지 않고 그냥 나오거나 싸우고 뭐 욕하고, 심지어 막 그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서 막 경찰도 막 나오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허위 매물 많이 파는 그런 그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매 단지를 가보면.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벤츠 S클래스를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걸 살 수 있겠어? 대부분 허위 매물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1,000만 원짜리 벤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신형 그런 삐까번쩍한 벤츠가 아니라 진짜 막 사고 나가지고 완전히 뭐 더 이상 판금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교환을 할 수 없는 완전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한 20년 정도 이상 탄, 겨우 뭐 굴러만 가는, 아니 뭐 굴러가지도 않는 그런 벤츠를 갖고 와서 말씀하신 벤츠 S클래스 두 가지 조건에 딱 맞는 차량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원래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게 이거는 무조건 아니지, 말도 안 되지 하는 이런 거에 속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이 PC방 같은 경우는 이 컴퓨터라는 이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매장 안에 있는 매장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PC방을 차리는데 100대 규모로 차리겠다, 200대 규모로 차리겠다. 그럼 100대보다 200대가 2배가 비싼가요? 만약에 똑같은 사양으로 맞춘다면 컴퓨터 값은 2배가 더 들겠죠. 인테리어 값은 평당가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조건 사람들이 나는 몇 대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 한 대를 대당 100만 원씩 공급을 받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누구는 그거를 공급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는 공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급을 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적.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를 사려고 하는데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다. 근데 나는 꼭 벤츠 S클래스가 사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벤츠 S클래스를 사려고 하는지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목적을 정확히 안다면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1,000만 원 안에서도 처음부터 원하는 형태로 해결은 아니겠지만 얼마든지 약간의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논점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이거는. 저는 PC 100만 원 해가지고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맞춰줄 수 있어요.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에도 PC 한 대 맞춰줄 수 있어요. 요즘 게임방에서 많이들 하는 그런 게임 하나도 안 돌아가게 모니터 작게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30만 원에도 맞춥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PC방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은 대부분 무엇일까요? 내가 PC방을 차림으로 인해서 여기에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 손님들이 PC방에서 여러 가지 수익 활동을 해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함이 목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목적을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아무리 원하는 거를 맞춰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격으로만 비교하시는 분들. 전체에서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내가 오픈 전부터도 이렇게 어떤 나의 사업장에 대한 어떤 고민이나 연구 없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것들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전체의 매출이 얼마가 되면 나의 수익은 얼마가 되고 나는 일을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되고 이렇게 1년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3년을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한다는 건 전쟁터에 남들은 다 총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는 물총을 가지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서 1,000만 원으로 벤츠를 사고 싶은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벤츠를 사는 것과 이 사람이 느끼기엔 비슷한 정도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과실을 하고 싶어서 벤츠를 사려고 했다. 1,000만 원으로 벤츠를 산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과시가 되겠냐. 차라리 벤츠 S클래스보다 더 비싼 슈퍼카들을 1,000만 원을 가지고 몇 대를 번갈아 가며 렌트를 하게 해줘서 사진을 찍고 뭐 사진을 이렇게 올리는 SNS가 됐다든지 아니면 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이런 목적을 해결해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1,000만 원이라는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해결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벤츠라는 회사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이 S클래스는 그 벤츠라는 회사의 모든 어떤 기술과 정신이 집약되는 거다. 난 이 벤츠 자체가 너무 좋다 하면 거기에 맞게 굴러다니는 차가 아니라 어떤 벤츠라는 그런 상징성과 벤츠의 정신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어떤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보면 할리에서 만든 자전거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할리에서는 자전거를 만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좀 루머로 이렇게 변질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전거가 1,000만 원이래요. 사진을 보면 자전거 진짜 비싸 보여요. 말도 안 되게 비싸 보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벤츠 S클래스라는 실제 차량을 1,000만 원에 산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실제 차량이 아닌 벤츠의 어떤 정신과 벤츠를 대표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1,000만 원어치를 뭔가 한다라면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고 이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방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비 가맹점주분들이 무조건 돈을 벌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3S를 아시게 되고 이렇게 사업 설명회 오셔서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저희 담당자들과 같이 매장도 직접 보시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금방 결정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금방 결정하신다고 해서 그분들이 간단한 결정을 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게 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와 저희 3S의 가치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저희를 만나는 예비 가맹점주들께서 가맹점을 실제 오픈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 저희는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 설명에 1시간 동안 전부 설명은 해드리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시고 실제로 저희가 준비하고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좋은 결정을 하시고 예비 가맹점주님들이 원하시는 미래에 모셔다 드리는 게 저희 3S의 가치관이고 목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꼭 PC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 가운데서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으로 물론 가맹점주의 이익을 생각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어떤 매장을 내가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관리라든지 그 매장 점주가 얼마나 수익을 얻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나 연구나 어떤 노하우나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진 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단순히 가격 하나로만 낚여서 오픈한 이후에는 굉장히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컨설팅을 통해서 너무 많이 만나뵙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이 창업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되는지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것 앞으로 내가 많은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가게를 창업을 하려면 그런 매장에 내가 점주가 되려면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하는지 그런 요령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